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 한 주가 남겨놓은 상태에서 시황 리뷰, 이번 주 시황 리뷰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랜만에 시황 리뷰 진행하는데, 사실은 뭐, 지금 뭔가 조금 마음이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조금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드리고, 전반적으로 종목들 좀 살펴보면서 차주에 어떻게 좀 우리가 접근해야 될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장에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금융투자랑 기관의 매수세가 엄청 두드러지게 보여줬고 외국인도 좀 소폭의 매수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전량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그리고 금융투자 기관 모두 순매수세로 계속 돌아섰고 개인은 모두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가장 특이한 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별 동향으로 이번 주만 좀 보시게 되면요. 이번 주는 뭐 특수일이 있기 때문에 4일입니다. 그래서 21일부터 좀 우리가 살펴보면은 예, 21일부터 살펴보면 외국인의 매수세는 없었어요. 결국에는 네, 외국인의 매수세는 없었고 기관과 금융투자의 매수세가 한 2조 가량 들어왔습니다. 그 차이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3,800억 좀 많이 들어왔죠. 그렇고 오늘 거래가 상당히 좀 중요한데 외국인과 기관 금융투자가 올 합쳐가지고 거의 1조에 가까운 순매수가 들어온 적이 좀 많지 않았습니다. 이게 참 두드러진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먼저 조금 큰 그림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 아직 완벽한 반등이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완벽한 반등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중요한 점은 뭐냐면 지금 이 장대 음봉이 한번 나온 구간이 약 한 달 정도 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약 한 달 정도 만에 이 구간이 반복이 됐어요. 그러면은 앞으로는 이 조정되는 구간 자체가 상당히 짧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각도가 더 세지면 즉 3000포인트로 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 시점에서는 아마 조정이 좀 강하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비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조정의 구간은 1월달 말까지 계속 지속적인 상승보다는 1차적인 시점에서 그 가격이 급등하는 그런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좀 조정이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코스닥 100을 봐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는 조금 더 천천히 간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매매 동향을 보시다시피 조금 뒤늦게 발동이 걸렸습니다. 지금 투자자별 매매 동향 좀 보시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뒤늦게 이제 기관의 매수세가 인지 들어왔어요. 거의 한 달 만에 들어왔습니다. 한 달 더 됐죠. 네, 거의 한 달 정도 만에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왔고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매수세가 한 달, 한 20일 정도 전부터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 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1100원 조금 넘었죠? 예, 1100원대, 1100원대에 해당이 되고 있는데, 1100원. 그 구간부터 유지가 되면 또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계속 이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외국인의 매수세는 조금 주춤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추춤했을 때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 코스피에 따라잡기가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종목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좀 보시면은 코스피에서 이번 주에 많이 올라갔던 것이 이제 누가 말씀드릴 수가 있죠. 이 삼성전자입니다. 예. 이 삼성전자인데 이번 주에 올라간 폭이 한 7, 8% 정도 올라갔습니다. 올라갔고 지금 원래 이 정도 수준에서 조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위치지만은 조정이 상당히 짧았고요. 상당히 짧았고 올라갔다는 것은 여기가 또 조정의 구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감안하시고 투자하셔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익절하냐 마냐는 솔직히 이게 저한테 물어볼 이야기가 아니라 본인의 계좌를 보고서는 판단하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주봉상으로 봐도 하루가 빠졌음에 불구하고 이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나와줬고요. 그리고 이 주체 자체의 삼성전자의 매수 주체를 좀 보시면은, 매수 주체 보시면은 최근에 얘가 끌어올렸던 거는 기관 금융투자고요. 그쵸? 그리고 외국인이 매도세로 계속 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랐을 때의 이 모습은 글쎄요. 이 올랐을 때 오늘 올라갔던 이 5.2%에 올라갔을 때만큼의 수급을 보면 수급이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그 정도만큼 올라갈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올라간 거 보면 좀 과열적인 그런 모습을 없지 않아 보일 수가 있다. 왜냐면 다른 종목 같은 경우에 이런 모습을 보이면 상당히 좋은 모습인데, 특히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상위 1위죠. 1위 종목, 그리고 전체 비중의 20%를 넘게 차지하고 있는 이 삼성전자가 이 정도의 위치를 보인다는 것은 조금 불안한 모습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반도체와 비메모리 시장이 잘 나가고 있다는 어떻게 보면 반증의 증거이기도 하고, 그 뜻은 결국에는 그 밑에 있는 하청업체 그리고 관련 업체들이 실적이 좋을 거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도 뭐 비메모리 관련주가 좀 올라갔다가 잠깐 조정을 보였는데, 그런 모습을 다음 주에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있고요. 그리고 의외로 이제 하이닉스가 조정이 보였어요. 이게 참 좀 의아한 모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차이는 무엇일까? 비메모리겠죠. 그래서 그 차이가 가장 크고, 또 하나는 또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 그래서 LG화학, 그 다음에 삼성 SDI가 조정을 보이는 모습 보여줬고,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이 초반에 잘 나갔다가 이제 연속 3주 지금 좀 밀리고 있습니다. 밀리고 있고, 아직도 네이버와 카카오도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큰 팩터를 보면은 비메모리, 그리고 메모리, 그 다음에 그 실적 관련주 괜찮은 종목들, 그 다음에 바이오주는 밀리고 있고 2차전지 밀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이슈가 또 뭐였냐면은 LG전자였죠. 그래서 LG전자가 뭐 전기차 관련돼 가지고 이슈가 되면서 올라갔는데, 일단 대형주 상한가는 매도의 신호인 것 같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소설을 아무리 쓴다고 하더라도 그건 맞는 이야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다시 갈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제2의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10만원 라운드 피규어도 있고 이 10만 5천원 정도도 있기 때문에 노려볼 만한 그런 위치가 맞다. 그리고 L전자랑 더불어서 LG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벌써 이제 시가총액이 많이 올라왔는데, 예전엔 70위까지인데 지금 44위까지 올라왔습니다. 다 내줬어요. 다 내주면서 17,600, 17,8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양봉이 지금 4천만 주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올라갈지가 중요하고, 이런 피르침 양봉이 나왔을 경우에는 매수하는 게 상당히 유리합니다.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그래서 이것도 시간이 되면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신풍제약이나 뭐 일양약품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종목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이런 종목들은 언젠가는 점차 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상식적으로 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물의 흐름이 잠깐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지만은 물이 높은 데서 아래로 내려가듯이 그 방향성이 확정된 그런 종목들은 웬만하면 지금은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반등을 보여주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렴을 해서 아주 이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리뷰 드린 종목들 좀 많죠. 그런 종목들은 다 조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수렴이 된다는 거는 이제 제 2차 상승 때 마찬가지로 바이오 갖고 2차 전지 가면서, 그 다음에 반도체주 가면서 5G 가고, 그러면서 비주류들 가고 이렇게 섞이면서 가죠.
제2의 또 순환매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환매라고 하면 기다리는 거지, 순환매가 온다고 해가지고 그 종목을 올라탄다는 거는 미친 짓입니다. 그거는 어마어마한 상승장에서나 가능한 일이고, 지금과 같이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제2의 상승 그리고 전고점을 뚫려는 그런 변동성이 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상당히 조심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밀릴 수도 있다. 왜냐면은 어차피 뭐 배당락도 있기 때문에 밀릴 수가 있는데, 지금 새로 신규 유입된 자금들 같은 경우에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이 배당에 관해서 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있고, 그렇다 보면은 종목별로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도 충분히 있다. 지금 이게 저는 예를 들어서 이걸 뚫고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아, 이 상단 뚫은 걸 기준으로 당분간 고점에 대해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1.7%는 삼성전자 때문에 지금 올라간 것 중에 하나인데 오버슈팅이에요, 지금 현재 보면은. 그래서 요게 오버슈팅이라는 것이 또 코스피 말고 코스닥에서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코스닥에서 조금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제가 어저께 뭐 하락에 대한 리뷰를 좀 드렸다시피 이 지점 2700포인트 그리고 이 900포인트가 지지되는 것을 확인을 되는 순간이고, 그리고 이 910포인트 이 정도에 해당되는 구간에서 지지가 되는지를 확인을 하는 순간 코스닥은 급반등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조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순환매에 투자하시는 방법은 그 순환매에 내가 포트를 갖고 있다면은 기다리시고, 그런 포트를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또는 세 개 정도로 나눠서 하시면은 심리적으로 편안해지고, 그러면은 수익을 볼 때 극대화할 수 있고 손절할 때 손절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참조하셔가지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